안녕하세요. 인천경찰청에서 프로파일러로 일하고 있는 이진숙 경위입니다. 이번 강연에는 국내 여성 1호 프로파일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6살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늦은 나이로 프로파일러가 됐고요. 벌써 한 17년 정도 프로파일러로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저런 일을 하긴 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거의 20여 년이 돼가고 있는데도 범죄자를 만나는 일이니까 재미있다고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일을 하는 데에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를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여성 1호 프로파일러 이런 타이틀을 얻게 된 것은 제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일을 하면서 보통 1년에서 3년 차 될 때 보통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할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저도 1년에서 3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긴 합니다. 1년 차에는 사실 경찰학교에서 6개월이라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힘들었던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만두지 못했고요. 그리고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때로는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경찰이라는 기관이 석사, 박사 공부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기관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 기간을 선배들의 조언으로 잘 견뎌온 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오늘도 살인범을 만나러 갑니다라는 책을 내기도 했고요. 지금은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살인사건 현장을 대부분 가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주로 살인범들이기 때문에 일이 녹록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굉장히 우아하고 그런 일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원래 그 이전에 하려고 했던 그냥 대학생이나 일반인들을 만나서 상담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또 보람도 더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사례를 좀 이야기해 보면요. 20대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지내다가 출소를 해서 1년도 채 안 됐는데 다시 편의점 강도 살인으로 구속이 된 범죄자를 얼마 전에 이제 만났습니다. 본인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출소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들키고 난 다음에는 생활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차라리 교도소를 다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편의점에서 강도만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주인이 심하게 반항해서 살인에 이르게 됐다. 이러면서 너무 심하게 반항했던 그 주인을 원망하는 사람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이제 여러 번의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발견하면 죽지 못하도록 당연히 설득하고 말리고 하는 과정들이 이제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모가 살아있는 한 죽지도 못하겠구나. 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나 이런 생각 끝에 결국 엄마를 살해하고 이제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가슴을 열어서 심장을 멈추는 것을 확인한 그런 피의자도 만나게 되고요. 또 이제 그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엄마가 친모인데 친모가 어린 딸을 8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을 살해하고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혼 관계로 살았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못했고 학교 갈 때쯤이 돼서 학교를 보내야 하는데 이제 출생신고를 못하니까 같이 살고 있던 남편이 그 이전 결혼을 얼른 정리하고 출생신고 하자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출생신고 할 때까지 나는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가장 사랑하는
그래서 가장 고통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딸을 이제 살해하고 본인도 죽을 것을 마음먹고 그렇게 살해하게 됩니다. 결국 본인은 죽지 못했고요. 현행범으로 여러 가지 자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딸을 죽이고 나서 손목도 그어보고 또 약도 먹어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방화해서 죽으려고 불을 질러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연기가 새어나가는 바람에 신고가 돼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성선설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악마를 키우게 되고 그 악마를 또 꺼내게 되면서 저를 만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다 최선의 선택을, 최고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이 결국은 본인이 화를 잘 다루지 못하고 어떤 것이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 잘 판단하지 못해서 결국은 악마를 꺼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태어나서 일정 기간 동안은 다른 동물 같지 않고요. 사람은 혼자서 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목장을 하셨는데 송아지 나는 걸 보면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퍼덕퍼덕대고 일어나서 젖을 찾아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환경들이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교과서로만 배웠던 것이 이 범죄자들을 만나면서 좀 더 확실해지는 것들이 생겼는데요. 20살이 되면, 성인이 되면 우리는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생깁니다. 차이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양육자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성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부모입니다. 나 스스로를 본인의 부모로서 잘 보듬고 챙겨야 되는데요. 그거를 알지 못하면 계속 원망만 하다가 본인은 최고의 선택이라고 한 그 선택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저를 만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를 만난 범죄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빨리 만났으면 좋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도 하고 경찰 기관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많이 만나야 두세 번인데 이들 중에는 더 볼 수 없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힘은 우리한테 있다. 우리 스스로 그거를 알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배우는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아하고 고상한 일은 아니어서 매 순간 굉장히 힘들긴 합니다. 남들처럼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증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심리로 현장에서 움직였을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부, 제 사주를 보면 아마도 제 사주에 공부 같은 게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끊임없이 매 순간 뭔가를 공부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저한테 또 주어져 있기도 하고요. 제가 이 일을 상담 공부할 때 일하고 나를 분리하는 연습을 좀 했었는데 이 일을 끊임없이 해야만 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을 집에 가지고 가면 저도 그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 또 일과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하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일하고 나를 분리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모든 아름다운 장소들이 굉장히 기분 좋고 행복할 장소들이 저한테는 여기선 무슨 사건이 있었지 또 여기서는 무슨 사건이 있었지 그래서
저는 인천은 대부분 그런 장소로 기억이 되기도 하고요. 또 프로파일러가 전국에 한 33명 정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전국에 있는 경찰청에 지원을 가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그런 장소들, 전국에 가서 보여지는 좋은 장소들도 저한테는 사건과 관련된 장소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은 또 직업과 관련된 어떤 어려움이 이기도 한 것 같긴 합니다. 뭐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일하고 본인을 분리하는 그런 연습이 좀 된다면 우울하지 않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끊임없이 하고 상담 공부한 덕분에 지금까지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생각해 보면 반복적으로 하는 일은 저한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20여 년 해오고 있지만 모든 사건이 다 성격이 다르고요. 내용이 달라서 제가 갖고 있는 뭔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힘들어하는 저한테는 이 일이 또 맞기도 한 것 같습니다.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화는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화를 계속 참았다가 폭발적으로 화를 낼 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화가 나거나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럴 때 화가 난다. 나는 너가 이렇게 할 때 속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한다면 폭발적으로 화를 내서 관계를 망치게 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처럼 이제 직업을 뭔가 구하려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저는 뭐 여성이라서 또는 나이가 많아서 그 직업을 선택하는데 한계로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이제 용감해지면요. 본인이 용기를 내면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도와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단호함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도와주는 것 같아요. 뭐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선택에 내가 선택하는 데에도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나 이런 게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어떤 한계가 지어진다기보다는 스스로 한계를 우리가 짓는 것은 아닌가? 내가 스스로 나의 능력의 한계, 환경의 한계, 이것 때문에 못한다, 저것 때문에 못한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뭐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어떤 결정을 못하게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학생들 중에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혹시 신명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남들이 좋다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틀로 세상을 보거나 나를 보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없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하는데 감이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대학을 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것이 삶을 사는데 대부분일 것 같지만 그 기간을 지나온 저로서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평생을 신나게 할 수 있는 것, 또 내 적성에 맞는 것, 어떤 일을 했을 때 행복할 수 있는지 이런 일들을 찾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을 찾아서 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도 같이 따라오기도 하고요. 내가 그 안에서 좀 더 나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찾을 수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뭐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두 가지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힘을 각자 모두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하려면 성인이 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각자가 우리의 부모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어른이 된다는 거는 내가 상처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있다는 걸 알 때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했는데요. 결국 그렇게 하려면 나 스스로 나의 양육자이고 부모가 됐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시간이 좀 지나서 늦은 나이에 어떤 직업을 찾고자 하는 여성들이 계시다면 스스로 한계를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본인 스스로 힘을 나게 하는 일이고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일입니다.